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40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6석, 지역구 6석을 확보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잘 보강을 하고 힘을 비축하면 다음 대선까지 쭉 갈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과사범 이재명 4월 한 달에만 재판 7개 이상을 받아야 하며 조국은 본인 스스로가 총선 전에 이야기한 게 있죠. 당시 조국이가 나는 감옥에 가는 게 맞다. 확실하다. 감옥에 가서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고 감옥에서 운동을 하겠다라고 제 입으로 털어놓았지요. 여기에 지금 또 걸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번 40 총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당선인들 또 조국혁신당 당선인들 지금 이 선거법 위반이나 또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당선인들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 이상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 국민의힘 잘 추스려서 더불어공산당과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유시민이가 왜 이재명과 조국을 비판했을까요? 조국 옥중 정치한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한 번쯤 새겨봐야 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선거, 사전투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조국, 범야권, 압승, 웃음, 끝. 앞으로 가혹한 법정의 시간이 왔다. 유시민, 이재명, 조국 질타. 조국 옥중 정치한다. 제발 해라, 제발. 4월 10일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12석 등 이른바 범야권은 190석이 넘게 됐습니다. 거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참패하면서 겨우 개헌 저지선 100석, 저지선을 넘는 데 그쳤습니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심판할 의석수를 야권에 주면서 여권에도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절묘한 의석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비조지민, 비례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유권자들의 매서운 정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총선 승리 정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표 결과를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두 정당의 이재명, 조국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엄연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리더십 위기가 그대로 있음에도 유권자들은 야당 심판보다 정권 심판을 더 원했습니다. 두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힘을 주는 정치적 판결을 사실상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적 판결은 정치적 판결과 다릅니다. 오로지 법리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향해 지금부터는 정치는 없고 모든 결정은 법원으로 가게 됐다라며 이제부터는 분석이
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이재명, 조국, 야당 지도자에게 정치적 시간은 가고 법정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며 이재명과 조국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의 이재명, 조국 비판에 민주당 내에서도 총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대놓고 유시민 전 장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강력하게 비판하나라며 유시민 장관을 향한 쓴소리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시민 전 장관이 법정의 시간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애들러서 비판하며 이 법원의 시간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3월 대선 낙선 이후 줄곧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를 구성한 후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대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의 특수통 검사 50명 이상을 동원했습니다. 압수수색은 400건에 이르렀습니다. 기소 역시 붙였다가 때는 쪼개기 기소로 검찰권 남용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백연동, 대장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사건 관여 의혹, 위증 교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허위 발언 의혹 등 제기된 사건이 10건에 달합니다.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 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법 조항도 가지수에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의혹 등 몇 개 사건을 묻고 청구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별건 수사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 일부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 바로 전날인 지난 4월 9일 격전지 지원 유세는커녕 법정에 출두해야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2주 동안 재판에 출석하는 날이 사흘이나 됐습니다. 사법부는 정치 밖의 영역에 위치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지난 10일 밤 MBC 총선 개표 방송에서 유시민 전 장관을 상대해 여권 패널로 참석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지금 겨우 1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올해 충격적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면죄부를 발급한 것은 아니지만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자, 또한 이재명 대표는 한 곳에서만 유죄 판결이 나도 국회의원직 박탈, 또 다음번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 웃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조국 대표는 구속됩니다. 최병천 소장은 조국 대표는 이미 2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의미가 다르다라며 대법원 판결로 조국 혁신당이 정치적 구심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국의 사법 리스크는 정치적 시한부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조국 혁신당의 기세로 본다면 조국 대표가 구속이 되어도 옥중 정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구속으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검찰 개혁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화두로 만든 조국 혁신당의 파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의 이 혁신당 당선인들 앞으로 가혹하고 냉정한 충격의 법정 시간, 이것은 현실화라며 계속해서 이 민주당 당선인들과 또 조국 대표는 물론 조국 혁신당 당선인들까지도 법정의 시간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